2016년 코리아 혁명이 시대적으로 해결할 7가지 과제에 이미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코리아 혁명이 앞으로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떠한 과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제가 제시를 했는데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입니다. 두 번째가 3당 합당 체제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영남 패권주의를 이제 해체시키는 거고, 네 번째가 좌우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것, 다섯 번째가 서양 제국주의를 극복한 자주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것, 일곱 번째가 글로벌 소프트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2017년 대선이 가진 의미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대표되는 보수 정권을 완전히 이제 뒤집었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지금 가장 앞장선 것이 2040 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뒤집어 본 것이 3당 합당 체제입니다. 그거를 와해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토의 경북 세력과 김영삼의 경남 세력, 그리고 김정필의 충청도 세력이 연합을 해서 호남을 포위하는 그 3당 체제를 와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961년 박정희가 구축한 영남 패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군부 세력과 재벌 세력,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 그리고 영남 세력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동안 8명의 대통령 가운데 7명을 독식한 영남 패권주의, 이거 해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국에 세 가지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노장년과 청년들의 갈등 문제입니다. 세대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노장년들이 우리가 말하면 중요한 일자리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서 수십만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에 있는 아주 독특한 이 세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장년이 모든 일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그것을 청년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남 패권주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그리고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영남 패권주의가 견고해서 지난 55년 동안 8명의 대통령 가운데 7명을 영남이 독식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시설, 그리고 경제, 그리고 종교계, 그리고 언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이 독식 문제, 이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친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득권 세력과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입니다. 물론 혹자들은 이 기득권 그러면 재벌을 이야기하고 메이저 언론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공기업과 대기업 귀족 노조들, 공무원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재벌을 비롯해서 메이저 언론이나 대기업 노조, 그리고 공기업 공무원들은 국민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득권 세력을 기존의 운동권이나 민주당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서민들 대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후에 2017년 대선에 세 가지 전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대 문제, 하나는 지역 차별 문제, 하나는 뭐냐? 계급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떤 것을 중요한 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대선을 보는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세 가지 문제가 풀려지는 단초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 특별히 정권 교체를 부르짖는 아주 이게 강경 세력은 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숨기고 기득권 세력과 서민들의 문제, 한마디로 재벌과 메이저 언론과 그리고 서민들하고 이 문제를 단순화시킵니다. 그러나 저는 대기업 노조나 공기업 공무원들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들 이제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넓히고
그리고 효율성 제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노조들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재벌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가, 그게 재벌이든 대기업 노조든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메이저 언론이든 이제 국민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선입관을 버리고 이제 과연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기득권 세력과 모든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견고하게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영남 패권주의입니다.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당, 그리고 또한 이게 그 공무원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거, 사회 간접자본, 그리고 언론계,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계에 들어있는 이런 잘못된 가지고 있는 영남 패권주의 해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55년 동안 민주화 투쟁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시킨 이 호남의 박탈 문제 어떻게 해결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은 호남 사람들은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그 성스러운 것처럼 부추겨놓고 결국 모든 기득권을 영남 패권주의가 가져간 문제, 이제는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친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친박과 비박에는 새누리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국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과 이제 정의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문제가 들어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자리 문제. 기성세대들 대부분이 그 당시만 해도 대학 나온 사람이 한 2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 나오는 사람이 75% 이상입니다. 근데 수많은 고급 인력인 젊은 세대가 지금 실업자로서 또는 일용직으로서 또 반실업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효율인 노장층이 모든 고급 일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례,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전혀 운동권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문제를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70, 80%가 대학을 나오는 이 청년들이 이대로 실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반실업 또는 일용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효율성 없고 능력도 없는 노장영칠이 고임금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나누기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것을 장악해서 영남 패권주의를 음흉하게 숨겼던 이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영남 패권주의, 거기에 대해서 남도 투항적 패권주의를 하는 민주당의 정체성, 여기에 저항하는 국민의당이 말하는 저항적인 그런 호남의 어떤 그동안 고통받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세력을 재벌만 그리고 메이저 언론을만 치부하는 잘못된 시각 고쳐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과 공기업, 대기업 노조도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2010년 고리아 혁명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그리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세대 간의 문제와 그리고 지역 차별의 문제, 그리고 또한 이런 계급 간의 갈등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되지, 계급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